주민이 지금 현재 2등 국민이다, 2등 국민이다 자꾸 얘기를 했는데, 자꾸 얘기를 했는데, 과연 뭐 때문에 그런가 하는가,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현상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를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독 주민들이 우리는 그 세컨 클래스다 하는 이와 같은 그 정서를 가장 그 잘 보여주는 형태가 바로 이제 연방 총선에서의 그 선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2월 23일 날, 요번 2월 23일 날, 그 당시에 분데스타그 연방의회 총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자, 이 정당이 동독 5개주를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AfD가 뭔가 지금 현재 요거를 간략히 여러분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동독 유권자들을 전부 다 자기 페이스로 다 끌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터나티브 für Deutschland는 2013년도 멀리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2013년도에 그 당시 이제 소독 지역 그 헤센에서 창당을 했고 그 당시 당원은 이제 34,000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 2025년에 한 6만 명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 사진에 보이는 이 두 명이 지금 이제 공동 그 당 대표로 있습니다. 공동 당 대표로 있고, 요 왼쪽에 알리츠 바이들, 자, 이 여성 그 대표고, 그 다음에 티노 크루펠라, 자, 이 사람인데, 이 왼쪽에 있는 이 여성 알리츠 바이들은 이 1979년생이고, 이제 소독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제 크루펠라 이 사람은 이제 동독 출신입니다. 동독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는 전부 이제 40대고, 자, 그래서 지금 의회 진출을 이제 2014년도에 그 유럽의회 선거에서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분데스타그 여기 진출은 2017년도에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창당된 지 바로 엊그제인데, 자, 이미 그 첫 번째, 물론 2013년도에는 진출했다가 이제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가서 이제 그 당시 12.6%를 얻어가지고 94석으로 원내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 일약 그 3위 정당으로 전부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4년 전에 21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10.4% 약간 주저앉았지만 이제 83석. 그러나 올 2월 23일 날 이제 그 총선에서는 무려 20.8%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30석 의석 가운데 이제 152석을 이 AfD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제2위 정당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정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독일 내. 그러니까 CDU, CSU가 있고, SPD가 FDP, 그린은 이런 정당들이 기존의 기라사 같은 정당들이 있어 왔는데, 그러나 졸지에 이 AfD가 제2위 정당으로 부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 비해서 무려 69석을 더 가져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독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대로 이제 동독 5개주의 제1당입니다. 전부. 5개주 전부 다 제1당이 이 AfD. 그래서 우리가 그 지도를 볼 때, 독일 지도에서 이 동독 지역은 완전히 청색으로 전부 다 이 색깔을 완전히 수놓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 말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동독 지역에 이제 98석 가운데 42석을 이 AfD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왜 그러면 동독 지역에서 이렇게 인기가 높은가, 이 AfD가. 자, 그걸 볼 때, 이제 대다수의 그 동독 유권자들이 전부 다 이제 경제적인 소외감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뭔가 지금 현재 저항하는 반체제, 그와 같은 기류가 이제 싹트고 있는데, 이런 거하고 지금 일치한다, 이제 그 말이죠. 이 AfD 정강정책,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서 이 AfD는 여태까지 이제 친러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SED 사통당이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사회주의 체제의 공산 세력들
이런 사람들의 그 향수도 일부 부추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친트럼프 행정부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자마자 무슨 일론 마스크하고 그 다음에 벤스 부통령하고 전부 다 이 AfD 알리츠 바이든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이 AfD가 앞으로 독일 어떤 이런 대한 정당이 될 것이다. 이런 찬사도 쏟아놓고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AfD는 철저히 그 EU에 반대합니다. EU에 반대하고, 그 다음에 렉스 포퓰리스트셔서 어떤 이런 포퓰리즘 그런 정당이고, 렉스 엑스트림 완전히 극우 성향이고, 그 다음에 반 EU 성향이고, 난민 유입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종주의적인 그런 색깔도 보인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쭉 그냥 여태까지 설명한 걸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면은, 자, 가운데 이 지도가, 자, 이 보면 독일 전체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완전히 지금 동독적인 청색으로 이제 술을 놨다. 아까 보여드린 그거죠. 그러니까 청색이 전부 이 AfD입니다. AfD고, 이쪽 나머지 서독적 이쪽은 이제 CDU, 빨간 SPD, 이렇게 전부 돼 있는데, 완전히 동독은 이 파란색으로 완전히 떡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AfD 아성이 돼버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월 23일 그 총선 때 보면은, 자, 이게 제일 좌측이 까만 게 이제 CDU 운이온 28.52%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알테나피어 도이чл란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SPD, 자, 이 3인당. 지금 무려 이제 49년부터 계속 독일 정치를 수놓았던 그와 같은 그 정당, 지난번 숄츠 수사, 슈레더 수사, 그 전에 무슨 윌리 브란트 이와 같은 기라성 같은 정치적인 그런 인들을 배출한 이 SPD가 16.41로 이 AfD 밑에 깔렸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녹색당 11% 이런 식으로. 링케는 이제 동독 지역에 있던 예전에 사통당 후신들, 예컨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8%. 그 다음에, 나머지 이 BSW, 이것도 벤지서 사라, 크네이시, 이 사람은, 이것도 이제 동독인데 0.03%가 부족해서 이제 의회 진출은 못했고, 그 다음에 FDP, 이건 5% 안 돼서 안 됐고, 못 넘었죠. 의회 진출이 실패했고. 자, 이런 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 파란색 AfD는 무려 지난 총선에 비해서 10.5% 배가 뛰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SPD는 많이 주저앉았고, 그 다음에 이 FDP는 많이 주저앉았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존 주저앉은 정당들의 유권자들을 전부 다 예컨대 이 알테나티브 도이чл란드가 많이 뺏어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얘기대로 이제 630석 가운데 152석을 지금 AfD가 이제 가져가는 거고, AfD가 이제 가져가는 거고,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이제 보면 주로 이제 동독 내에서 어떤 정당이 지금 현재 완전히 이 리딩을 했나 이제 그런 얘기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맨 좌측에 이게 이제 AfD입니다. 32%. 동독 전체 유권자의 32%를 지금 현재 이 AfD가 가져갔다. 자, 이걸 가져갔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독 내 제1당이 바로 AfD다. 그래서 동독 유권자들의 정서, 이거를 대변하는 AfD, 이거를 절대로 이제 서로, 우리가 분리시키지 못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럼 동독 주민들의 불만이, 자, 이거 한마디로 또 보면은 왜 우리가 지금 세컨 클래스인가. 자, 이런 얘기를 할 때, 대단히 지금 불만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돈뿐만이 아니고, 자, 엘리트 사회에 대한 반감, 자, 이런 건데, 엘리트는 하스, 자, 이렇게 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자, 만약 우리 한반도 통일도 앞으로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예컨대 지금과 같이 동서독이 완전히 임기응변식으로 통일이 됐다. 그렇게 쳤을 경우에, 예컨대 이제 북한 주민들이 예컨대 그야말로 공산체제로 이렇게 정말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이렇게 있다가 통일이 흡수 통일 당해가지고 완전히 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겪는 그와 같은 심리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 동독 주민들이 불만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동독 주민들 불만 얘기할 때 먼저 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볼 때, 자, 이제 예전에 독일에서는 자, 이제 2010년도 중반 이후 독일에서는 이제 페기다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페기다는 뭐냐면, 자, 이거 완전히 이제 그 반 이슬람 이제 그런 건데, 자, 그리고 외국인 혐오하고 극우 종족주의 뭐 이런 그 단체들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 그 루츠 바흐만, 자, 이 사람도 그 동독 사람입니다. 자, 이 사진에 보는 이 사람 동독 사람이고 1973년생이고 드레스덴 출신이고 삭센주 드레스덴 출신이고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창설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반이슬람, 반난민 수용 뭐 이렇게 그 시위들을 계속하면서 주로 많은 동독 그 유권자들 시민들이 자, 이와 같은 페기다 운동에 이제 참여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자, 루츠 바흐만은 완전히 범죄 행위로 인해서 지금 뭐 사법부로 계속 들락날락하는 뭐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삭슨 이 주가 완전히 이제 극우주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AfD 이 연대가 완전히 아성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만 중에 하나는 자, 이 완전히 우리가 지금 현재 통일되고 나서 완전히 여러 이제 무슨 뭐 정치 분야나 경제 아니면 행정 분야 뭐 그 시민단체 분야나 이런 거 전부 볼 때 완전히 우리가 평가절하돼서 예컨대 제대로 그 충분한 어떤 진출을 사회 진출을 못하고 있다 이런 데 대해 이제 크게 불만이 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정치, 경제, 이제 행정 분야 이런 걸 보면은 자, 2020년도에는 1.7%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동독 인구가 전체 인구 비율의 한 19%를 차지하는데 17에서 19% 차지하는데 그러면 어째 이렇게 그 완전히 저평가돼서 진출이 이렇게 저조한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2% 4% 거기서 거긴데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 콜 그 수장 계실 때는 그때는 이제 9% 정도가 됐다. 그러면서 장관도 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차관에도 이와 같이 동독 출신들을 전부 배출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앙겔라 메르켈 때는 앙겔라 메르켈 스스로가 이제 동독에서 성장을 했지만 그러나 1.7%밖에 안 됐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방카라는 이제 교육부 그 장관 한 명 빼고는 뭐 전혀 진출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메르츠 지금 현 수상에서는 이제 차관 한 명 있다. 그것도 이제 보건성, 연방 그 보건성 그 차관 한 명이 안치에 드라하임. 자, 이 여성인데 자, 이 한 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주 그 저조하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쭉 보면은 사법부나 경제, 군사, 정치 이런 분야 보면은 자, 이 도표에서 이제 빨간 부분이 동독 출신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서독 출신이다. 그래서 이처럼 지금 현재 보잘 것 없는 그와 같은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삭슨안할 이거 이제 동독에 있는 주인데 여기에 이제 참고로 보면은 공무원이 272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서독 출신이 무려 221명이나 된다. 자, 이거를 바라보는 동독 주민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냐, 이제 그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 사법부, 교육, 군대, 기업, 자, 이쪽 분야를 전부 바라볼 때, 이때 여기에도 2 내지 4%밖에 동독 출신들이 진출을 못했다. 그 다음에 판사 585명, 동독 지역의 판사인데 585명 가운데 78명만이 동독 출신이고 연방 헌법재판소에는 동독 출신들이 단 한 명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동독 지역 대학 총장 22명 중에 3명만이 동독 출신이고 그 다음에 140명의 대사가 이제 해외 나가 있는데 동독 출신은 고작 2명밖에 안 된다. 그것도 보츠와나 그리고 가봉 그 완전히 아프리카 오지에 가 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연방군 고위직 30명의 장성 그 보직자 가운데 동독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동서독의 통일과 동시에 이제 동독에서 근무하던 그 군인들이 일부가 전부 서독 그 연방군에 편입이 됐는데 그러나 장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전부 다
제 계급을 전부 다 거기서 1계급, 2계급 전부 강등된 상태에서 이제 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뭐 대령 달고 있다가 소령 달거나 뭐 예컨대 중령 달다 소령 달거나 자 이런 식으로 전부 이제 강등된 상태에서 이제 군복무를 하다가 최초로 그 독일 그 동독군에서 이제 장군이 된 사람이 그 바로 2014년도에 처음 됐다. 근데 이제 완스타로 이제 전부 예편에서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그 군 독일 내에서 뭐 훈련하는 거 그 지금 이제 뭐 그 좀 봐주고 있고 이제 그 정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코소보 해외 파병하는데 이제 아프가니스탄 2021년부터 전부 들어왔고 코소보 이런 데 해외 파병하는 여기에는 또 반 이상이 동독 출신들이 전부 나가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미디언, 그 다음에 컬처, 이 문화 분야, 이것도 이제 한 8% 정도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조합, 이런 데는 13%, 그 다음에 공공행정 분야에는 14%, 이 정도 이제 동독 출신들이, 진출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제 분야를 보면은, 자, 이 500대 부자 중에서 동독 출신 한 명도 없다. 그 다음에 180개 그 닥스 그 기업들, 근데 이제 주식 상장 그 기업들. 자, 여기 가운데 동독 출신은 2명밖에 없고, 그 다음에, 동독 100대 기업 중에 동독의 비중은 33.5%다. 그러니까, 동독 100대 기업 중에, 그 다음에 100만장자 17,000명 가운데 동독 출신은 하나도 없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법, 경제, 학문, 미대학, 정치 이런 분야에 요 빨간색들이 전부 이제 동독 출신들이다. 그렇고, 동독 5개주 그 전체 공무원 가운데 한 70%, 그 다음 차관급 46%, 이거 동독 지역 내에서 여기는 이제 전부 동독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자체급, 신학구, 여기는 이제 100% 동독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다. 아까, 자, 동독 출신 장군, 제가 한 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게르트 가벨릭. 자, 이 장군이 이게 2014년도에 지금 이제 우슬라 폰델 라이언, 지금 이제 EU 그 집행위원장인데, 그 당시에 독일 국방장관을 지냈던, 자, 이분으로부터 이제 그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동독 출신들이 왜 고위직 진출이 이렇게 어려운가? 이 배경을 우리가 지금 볼 때, 자, 불만, 이거는 알겠는데, 그럼 태생적인 그런 어떤 동독 출신으로서의 한계, 이런 건 없는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잘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동독 출신들을 왜 충원할 수 없는지, 왜 충원되지 않는지, 자, 이런 문제는 앞으로 만약 한반도가 통일됐을 때 북한 출신들은 왜 지금 현재 선택을 받지 못하는지 이런 문제하고 그대로 직결될 수가 있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독일 통일이 23조 이한 통일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독 5개주가 그대로 그 소독 체제 밑으로 전부 다 무릎 꿇고 전부 기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독일 통일은 엄밀한 의미에서 흡수 통일된 겁니다. 자,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옛날에 무슨 김대중 때는 전부 다 흡수 통일 이 말 일체 못 쓰게 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우리가 뭐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 뭐 이런 문제 그때 어떤 그런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근데 독일 통일에서도 이런 얘기를 못 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독일 통일은 흡수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동독인민의회에서 아까 얘기대로 자 이제 23조 이엔 통일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동독 5개주가 소독 너희로 그대로 빨려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소독 기본법 적용을 받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흡수 당한 거예요. 흡수 당한 거. 그러니까 자, 이 소독이 동독이 흡수 당하려고 그러지 않고 막 뻗대고 있는데 자, 힘이 센 소독이 넝큼 집어삼켜서 흡수가 아니고 이 동독이 우리 못 사는 동독 제발 좀 흡수해달라고 간청한 그런 통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 통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흡수되다 보니까 동독이 갖고 있던 모든 체제나 자 이와 같은 조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능을 못합니다.
모든 어떤 이 관공서나 예컨대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소독 체제로 전부 다 이제 대치가 된 거예요. 환치가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동독 주민들은 여태까지 자기가 뭐 근무하던 뭐 그런 장소에서 전부 다 이제 배제되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지난 35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요 직위 이런 것들은 사라졌다 하는데, 그 다음에 대신 소독의 어떤 이 시스템에 따른 그런 직위들이 새로 재편이 됐는데, 자, 여기 누가 지금 이 자리를 포진하고 있냐. 이거는 전적으로, 자, 소독 편제에 의한 그 직위이기 때문에, 자, 소독에서 어떤 이런 배운 그런 어떤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그 커리어, 이력, 경험, 직무 지식 이런 것들이 전부 필요하다 이제 그 말이에요. 당연히 그 소독 출신 전문가들이 전부 선발되고 전부 그 자리에 전부 들어앉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이 공산 사회주의 체제 이걸 이제 반드시 이거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런 데서 훈련된 엘리트들이 자, 이 조직들을 리딩을 하고 그 다음에 전혀 경험이 없는 동독주민들을 그 리딩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동독주민들은 절대로 그 소독 주민들과 경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독인들은 이제 통일 이후에 이제 나름대로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경험을 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경쟁이 가능한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일부 자리도 이 동소독 주민 간의 경쟁으로 전부 인식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야말로 한마디로 갈 곳이 없다. 우리가 챙길 곳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절감이 늘어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독체제는 자, 예, 완전히 이 소독체제에서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는 엘리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엘리트가. 근데 동독체제는 엘리트라는 개념이 소독체제하고 완전히 다르다. 소독 같은 경우는 자, 직무 지식도 있어야 되고 뭔가 하여튼 이 경영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조직을 어떻게 꾸려나갈까 그런 이런 그 비전도 제시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자, 이 동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어렵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동독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무조건 SED, 그 사통당, 공산당, 자, 여기에 지금 끈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 무슨 출세길이 열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 간부가 돼야 카더 슈tat 엘리트 해서 엘리트 대신에 카더가 돼야 된다. 당 간부가 돼야 된다. 그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리트가 제대로 소독식 개념의 엘리트가 제대로 자라날 수 없는 그런 풍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독이 엘리트 네트워크 사회인데 여기 대해서 아까 얘기드린 능력, 자기, 직무, 지식 이런 구비한 아주 그 완전히 그야말로 그 능력 있는 그런 엘리트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데, 그래 동독 카더는 이런 소독 개념의 엘리트가 아니다. 얘들은 완전히 정치 이념적으로 이제 그 공산 체제하고 결합이 돼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SED 그 사통당 거기에 이제 줄을 서야 출세가 보장된다. 무조건 당원이 돼야 출세가 보장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당 간부들이나 아니면은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서 살아남을 수 있듯이, 그러나 통일 이후에 노동당이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기존의 노동당 간부들은 더 이상 이제 이 체제에 우리 통일 대한민국 체제에 이제 적합하지가 않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미리 이 동소독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자, 연방의회 차원에서 자 문제 이점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을까? 자,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동독 주민들에 대해서 쿼타를 줘라 예컨대 우리가 19%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 중에 대략 뭐 19% 아쉬운 대로 뭐 한 10%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쿼타 제도를 이제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분데스타그 연방 하원 차원에서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청을 전부 자 지위에다 여기다 동독 주민 쿼타를 놓자, 자 이런 거를 이제 링케 그 좌파당이 발의를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연방관청을 전부 동독주로 이전하자. 이것도 부결됐어요. 자, 이거 RFT, 그 다음에
AfD가 발의를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방 전 부처를 베를린으로 이전하자. 이것도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일 이후에 자, 동서독 독일 전체 15개 이제 부처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예전엔 전부 다 본에 있었죠. 서독 지역에. 본에 있었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동독 지역으로 옮겨오면서 지금 현재는 9개는 지금 현재 베를린에 와 있습니다. 이제 예컨대 외교부나 국방부나 법무부나 뭐 이런 것들, 내무부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베를린에 와 있고 나머지는 아직도 그 본에 있다. 이게 본하고 베를린 600km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대2 비율로 지금 현재 있는데 이 나머지 6개 정부 부처도 전부 이제 베를린을 전부 갖고 오자 그랬는데 이것도 부결됐다 이제 그 말에. 그러나 원칙적으로 지금 이제 독일 그 기본법에 보면은 자 이게 이 포션별로 연방주 그 포션별로 완전히 모든 이런 자리들이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된다 이제 그 같은 그 원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는 이제까지의 그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